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에이, 내가 좋아하는 말. 뭐라고 팻말이 붙었을까요? 경호선사가 무슨 팻말을 붙여놨을까요? 안 가르쳐줘. 자, 갑니다. 무건. 좋아? 무건. 이 말하는 인간들 그냥 경화연구소 한번 와도 그냥 지 잘났대요. 지가 내가 박사인데 지가 박사예요. 그냥 뭔 말을 막 짓거려 그냥 해대. 아이고. 그리고 토굴에 들어가 문을 닫은 동옥은 무관한 채 용맹정진을 시작했다. 당나라 때 영은 지근선사의 나기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쳤다. 뭐? 려삼 이거 마사 오래라. 경호사 화두도 멋있어. 화두를 들었다. 동옥은 빗살무늬 창문을 더위 단단히 못으로 박아서 자물쇠마저 걸어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스님 어쩌고 저쩌고 또 뭐 드세요 마세요 할까봐 잠가버렸어. 그는 이 의심뭉치를 놓치지 않기에 의심뭉치 뭐죠? 려삼이고 마사도래. 덕 밑에 송곳을 여러 개 박은 판때기를 목에 걸고 목을 향해 세워놓고 뭔지 알죠? 턱 밑에다가 송곳을 여러 개 박아 송곳을 박은 판때기를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지. 우와 이게 다 뭐냐. 송곳 판때기를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송곳을 착착착착착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끈으로 해갖고 이거를 갖다 목에 걸어요. 아주 잔인하게가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왜? 죽어버려! 그냥. 만약에 뭐 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뻑뻑 하잖아. 그럼 퍽 하잖아. 세워놓고 정진을 시작했다. 그곳은 바로 얼마 전까지 만화 화상의 강백으로 기강을 하러 세우고 강원의 학장으로 역할을 다하면서 주석했던 조실방으로 주석했던 것, 조실방에 만화 강백이 있었던 이곳은 서승만하는 동욱강백의 큰 그릇을 알고 기꺼이 이대의 강백으로 당당히 동학사 강원의 학장에 올라 자신의 뒤를 잇게 한 자랑스러운 제자 대강백 동욱에게 물려준 조실방이었으니 지금도 그 방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런데 정말 초라하게도 그 방을 웃겨요. 그 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방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방은 지금 현재 손님들이 와서 모자라면은 맨 끝머리에 그냥 거기서 객실방이랍니다. 자고 가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처지에 있어요. 우리 경호선사가. 썩은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조실방. 경호선사가 대호를 성취한 방인데 누가 감히 거기 들어가서 자라고. 그 중에서 가장 흐름한 방이래요. 거기가. 야 이거 이런 일이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정신세계가 그렇게 썩었는지. 나는 경호스님 방에다가 집신 하나를 갖다 놓으려고 전국을 다 뒤졌어요. 큰 집신이 없어서.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를 갔냐면 롯데몰을 갔어요. 롯데. 롯데몰에 가면 좀 좋은 게 있을까 해가지고 다 뒤졌는데 롯데몰에서 그나마 하나를 발견했죠. 좀 집신이 큰 거를. 그래서 그거를 경호스님 그 천장함에 갖다 놨는데 지금은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끔씩 사진 올라올 때는 그때까지는 있더만. 누가 또 치웠는지. 걱정이 태산이지 맨날. 어쨌든 이 조실방은 지금은 그렇게 써먹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저는 송곳을 여기까지 꽂지는 않았고요. 내 경호스님만 못한 이유도 꽂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건 했다. 이렇게 허벅지를 쑤시기는 했어요. 수능시험 볼 때 허벅지를 막 다 쑤셨죠. 이렇게. 이거 수마를 없애는 거고. 그래서 허벅지는 쑤셔봤어요. 이것은 서승만하는 동학강백에 그러다 했어요. 그 조실방이 바로 동욱이 용맹정진했던 토굴이라 비록 조실방이라고는 하지만 허름한 토담집이라 생사를 탑하기에 목숨을 건 수행자에게는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아주 옛날에는 허름한 그 토담집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또 어떤 분이 또 그 이흉의 공성의 피안길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직접 거기를 갔나 봐요. 그래서 공성의 피안길을 쓸 때
동호가 그 이제 1980년 정도? 뭐 이흥우의 공성에 대한 게 몇 년도 보니까 한번 볼게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일찍 더 대학을 들어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더 운명 아니겠어요? 사는 게 없대. 없기는 왜 없네. (1996년에) 했네. 1996년이면 내가 몇 살 때야? 1980년 2월 14일 날 내가 졸업을 했으니까 80년 96년 57 9에서 5 빼면 얼마야? 9에서 40? 에? 40살 41살 땐가. 에이, 그래도 못했겠네. 그때는 그냥 동학사만 갔다 왔죠. 이번에도 동학사를 지금 가보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가서는 한번 물어볼까. 말하기 싫어. 동옥은 차라리 이곳에서 목숨을 버리더라도 생사를 답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서서 나오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고 좌복에 태산같이 앉았더라. 태산같이 앉았다는 거는 뭐죠? 움직임이 없는 거죠. 단철벽. 이제부터 동옥은 강백이 아니다. 수행자다. 수행자라는 이름이 훨씬 좋죠. 강백해서 뭐하다 갔는가. 근데 춥네. 아이, 오일날 좀 애낄라 했더니 미안해요. 추워서 못 살겠어요. 어디 갔대요? 아이고 춥다. 오늘 추워. 16도가 뭐야? 16도니까 이렇게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지. 아이고 추워라. 그래도 끝낼 거야. 자, 다만 생사를 답하여 인천의 스승이 되고자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초보자 선승으로 동옥은 이제 강백의 이름을 과거에 팽개치고 수자의 이름을 목에 걸었다. 이런 말. 아니 스님들이 인천의 스승이랬잖아요. 어제 그저께도 어제 아주 속상한 일을 당했지 제가. 근데 이 스님들이 인천의 스승이 되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고 제가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지. 그야말로 사교 입선 내 길로 들어선 동옥수자의 의지는 마치 천정이라도 뚫을 듯 의기충천하였더라. 이런 말이죠. 기세가 하늘로 치솟으려고 그 의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죠. 자, 그 다음 아쿠 43 뭐하다? 사교 입선하다. 자, 이게 버릴 사자죠. 버려서 교를 버리고 입선 선으로 들어오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교를 버린다고 그러면은 진짜 교를 버리는 게 아니라 교를 다 앓은 다음에 버리는 거예요. 앓은 다음에 내려놓는 거죠. 버린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 그러나 저러나 걸어나 나살려나고 어떤 집 처마 밑에서 들어서려 하니까 그 집주인이 무슨 악기나 나오는 것처럼 소리치며 나가라고 한다. 그래서 또 다른 집 오러 가니까 그 집도 여겨놔야 들어서지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동옥은 두루두루 살펴본 저 집집이 송금을 하고, 송금이 뭐랬죠? 소나무로 금줄을 만들었더라 이런 말이 하고 교통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도 동옥은 말하되 아무리 인정이 박하기로 서니 박하기로 서니 해가 지금 지고 있는 해가 지는 일몰 황혼에 일모 해가 지는 일모 학원 점을 못 짜죠.
해가 지는 일모 황혼에 사람을 배정하게 축출하는 수가 있어. 어떻게 나가라고 축출시키냐 이런 얘기죠. 말이 안 되지. 아무리 인정이 없더라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하였다 그러한 즉 어떤 사람이 소리를 쳐서 말하되 해봐라 이 중놈아, 여봐라 이 중놈아 하는 놈은 누구일까요? 양반놈들이죠. 이 양반놈아, 방금 이곳의 개혁질이 유행하여 사체가 여산함을 알지 못한, 여산은 뭐예요? 산처럼 쌓였다 이런 말이야. 괴질역질이. 이곳에서도 누구든지 병만 들리는 놈이면 먼 곳에서 서서 죽는다. 나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다. 그런즉 네가 이곳에서 병이 전염돼 죽더라도 그것도 불행한 거고, 또 네가 어디서 병을 얼마 가지고 왔더라도 가지고 죽으러 왔는지를 또 혹시 누가 아는 말이야. 너 지금 병 걸렸어 안 걸려서, 네가 병을 가지고 왔는지 여기서 변협병에 걸려 죽는지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야. 하던 말이냐. 그런즉 죽더라도 가다가 벌판에서 죽어 가서 여기서 죽지 말고 그것이 나을 것이니 이곳에서 성장만 하지 말고 누구 성장 지으란 말이야. 이래가면서 가지 말라는 말이다. 이 중놈아, 벌써 네 얼굴을 본즉 네 얼굴이 이미 맛이 같더라. 절반은 죽은 놈인데 어째서 우리 동네에서 너를 반길 듯하냐. 네 쌍판을 보니까 너 벌써 반은 죽어있다 얼굴이. 경선사가 이제 긴장돼 있고 이렇게 그냥 뿔구죽죽했겠죠. 왜냐면 이 뭔 일인지 모르고 약간 또 화도 나고, 왜냐면 집집마다 가니까 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하며 손사래를 지면서 빨리빨리 가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동욱은 후련히 이 사람이 자기를 산송장으로 취급하는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하였다. 여러분 모골이 송연 해봤어요? 아주 극심한 공포가 오면 덩어리가 호싹하잖아요. 덩어리가 오싹하는 거를 우리가 모골이 송연하다고 하죠. 오싹해. 에휴. 그리고 심신이 야득하여 황홀하면서 곧 죽을 것만 같았다. 아직까지 숨이 붙어서 살아있으나 이것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동욱은 동학사로 돌아온 후에도 여봐라 이 중놈아, 방금 이곳에 개혁적 역질이 유행하여 사체가 여산함을 알지 못하느냐. 어서 썩 꺼지거라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고함쯤에 손다르시던 말사람의 탱천한 얼굴들이 막 스쳐 지나가요. 이게 뭐야? 이야 대단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언급결에 황당하게 겪은 일이라 경호선사가 동학사에 돌아와서도 그들의 얼굴이 자꾸 스쳐 지나가죠. 이리하여 동욱강백은 걸음을 재촉하며 강원으로 돌아왔다. 그런 덕분에 우리가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시련과 역경은 사람을 크게 만들어요.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거기서 쓰러지거나 견뎌내지 못하고 일을 망치게 되면 끝이죠. 근데 그거를 시련을 잘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갔잖아요. 사교 입선하게 됐죠. 사교 입선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동욱대 강백을 인천의 스승으로 거듭나게 하는 대호의 길로 인도하여 그를 성취하여 대선지식으로 태어난 경허의 기원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선지식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경허선사를 대선지식으로. 배가 고프니까 물이라도 삼켜야 돼. 이게 바로 거지구나. 에히히히. 사교 입선이란 무엇인가? 사교 입선, 참선 수행을 으뜸으로 삼고자 얘기해요. 자, 여러분 사교 입선을 했더니 막 성질내는 사람들 많죠. 뭐라 그래? 선 썩었다고. 왜 부처님 말씀 버리냐? 그게 아니고 교보다는 참선 수행을 선을 으뜸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교학을 버리고 참선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를 두 번째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뜻하는 말로 버린다고 하니까 또 막 성질을 내요. 이것의 참다운 의미는 교화, 즉 불교의 학문적 공부를 통해 지식을 넓히고 이론을 다 세우는 일에 너무 치우쳐갖고 아주 교학자들 너무해. 그거 글씨 문자 글씨 알아서 뭐 얻어걷는가? 아주 따 붙다. 이 학자 나부랭이들도 다 따 붙다.
수행은 단 1분도 안 해본 주제들이 그냥 다 그거 허당이에요, 여러분. 이래 치우쳐서 정작 그 지식과 이론의 목적즉 깨달음을 이루는 데에는 소홀하고 그 방법론에 매몰되어 태도를 이루는 궁극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비판하는 바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발끈하지 마세요. 스님들이 왜 발끈해? 그 병폐를 극복하고자 이른바 아르마리 수준을 넘어서 아르마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선을 아름아리로 아르려고 그래. 아이고 탈락. 선은 아름아리가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실참실구예요. 수준을 넘어 참선을 통한 깨달음의 체험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교학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학을 완전히 흡수된 연후에 그 교학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선 수행으로 입문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니 더 이상 이제 앞으로 교를 버리고 사교 입선하라면 시비 걸지 마세요. 아주 징글징글해. 동옥강백은 1863년 동학사 강원에 입문하여 9년여의 강원 수업을 수료하고 1871년 23세의 약간의 나이에 만화 강백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강백에 오르고 있으니 과연 그의 병성을 듣고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학인이 1000명이 넘었더라 이런 얘기요. 1862년이야. 3년이 아니고 62년이야. 71년이면 9년이지. 그죠? 그때도 9년 강원이고 지금도 9년 강원이고 과연 그의 병성을 듣고 인사민해를 이루었더라 라는 전설이 전해질 만큼 동옥은 이제 19도 됐네. 아이 추워. 동옥은 대강백으로 8년간 그의 병성을 드날리고 있었던 차죠. 71년에 약관 23세의 나이로 강백에 올라서 1879년이 돼갖고 8년간 강백을 한 다음에 나이는 31살, 23세에서 8년을 더하면 31세죠. 대강백으로 동옥은 조선 팔도에 내놓으라 하는 대강백으로 화엄경 60권을 강의해 이제 그가 교학을 버리고 선으로 들어오는 사교 입선의 맥락을 되새겨보면 동옥수자는 먼저 교학으로 출발하여 선을 제대로 수행한 적은 그 이전에는 결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한 번도 수행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경화선사는 선어록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바로 려사미거바 사도리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화두도 그냥 대화두를 그냥 시시한 건 하지도 않았어요. 려사미거바 사도래가 경화선사 그 마음속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흔히 참선 수행을 으뜸으로 삼고 그를 주장하는 이들이 반해서 사용하는 문교로 사교 입선을 강조하는 바 그러나 동옥은 대강백이었는데 어떻게 교학을 버리겠는가. 교학을 그냥 철저하게 통달했어. 그것도 그냥 대우했어. 동옥수자는 이제 동옥강백을 과감하게 버리고 제대로 된 수행자의 길로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경허선사가 갖추어진 그거는 그 확철대오하게 되는 대선지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미 교학을 그냥 다 꿰뚫어 버렸잖아요. 사통오달 유불선 3교를 다 능통해버린 상태에서 선으로 들어서 그냥 아주 그냥 철저하게 깨치지 않으면 뭐 그래서 아마 경허선사가 대오를 성취하게 되지 않았을까. 다 운명적으로 이미 돼 있죠. 그러나 동옥은 대강백으로 교학을 철저하게 통달해버려서 더군다나 화엄경을 동옥수자는 이제 동옥강백을 과감하게 버리고 제대로 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동옥수자가 된 거예요, 진짜로. 즉 진정한 수행자의 과정으로 교학은 선수행의 사전 단계로만 보고 이제는 교를 넘어서 선을 수행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은 반드시 교를 버리고 선을 취해야 그 경지에 도달해요. 교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선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 교라는 아르마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아르마리까지 벗어내버려야 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 제일 어떻게 보면은 선의 가장 큰 병통이 아르마리겠죠. 선의 가장 큰 병통이 뭐더라? 선의 가장 큰 병통은 아르마리예요. 왜?
아르마리조차도 다 버리는, 아르마리조차도 다 버리는, 알아서 얻어먹는 거. 그러니까 안다는 것 자체도 다 놓아버리는 그러한 철저한 뭐가 돼야 돼요. 텅 빈 마음. 그 텅 빈 마음 백날 해봐야 안 되고, 그냥 가서 텅 빈 마음 한번 들어가서 텅 빈 마음 한번 가보시면 돼. 그동안 동무기 밟았던 이력으로 그는 동학사 강원을 졸업하고 8년의 강백 생활을 교학의 과정을 충실히 섭렵하고 이제는 참다운 수행의 길을 제대로 코스 밟아서 온 거죠. 이것이 바로 시적이니까 경허선사는 정통 가나선자예요. 뭐 말하지 말고 경허선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말고 정통 가나선자라고 가나선 건드리지 말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그냥 뭐셨지 뭔 선 무슨 명상선이라나 선명상이라나 뭐래요. 선명상이에요 명상선이에요. 선명상이겠지. 명상선이 어딨어. 명상은 명상이고 선은 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하였음을 한국 선불교의 대도인을 알리는 탄생을 알리는 사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더라. 그 화두를 자꾸 이것저것에 끌고 가지 말라고요. 여기저기 막 넣더라고. 그 화두를. 그게 아니야. 화두라는 말도 모르면서 왜 자꾸 화두를 끌고 가. 화는 말씀 화자예요. 말머리라니까. 또 그걸 또 어디다 쓰면 정치에서도 또 더럽게 써먹어요. 뭐 오늘의 화두는 뭐다. 그러니까 말머리죠. 요점 제일 위에 핵심 화두. 응?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써먹기는 아주 좋긴 하겠더라고. 근데 써먹지 마세요. 가나선입니다. 한국의 전통 불교 이력 과정을 교육기관이었던 강원은 불교 경전과 문헌을 강의하는 동학사는 동학강백의 만화 강백의 원력으로 일찍부터 강원을 갖추고 있다가 특히 1863 여기는 4년이 뭐예요. 새로 강원을 지어 동옥은 1871년에 제1의 졸업생이 되었던 것이다. 1862년 자꾸 왔다 갔다 하지. 그래야 9년이라니까. 강원은 참칭교육기관인 선원에 비교되는 바 보통 선원 강원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본사 수준의 큰 절이나 특수 사찰에서 운영되어 왔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강원을 갖춘 곳을 우리를 뭐라 그래요? 총림이라고 하죠. 총림. 강원까지 선원도 갖춰져 있고 강원까지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총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림이 몇 개죠? 8대 총림인가? 그 백양사의 고불 총림까지 합쳐서 무엇이었더라 해. 실제로 한국에 수천 개의 사찰이 있지만 강원이 있는 사찰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그렇죠. 특히 현대 10여 개도 안 될걸. 8대 총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강원과 선원이 겸비된 사찰을 우리가 총림이라고 나오네. 승려들의 참선수행 견문도양인 선언과정과 경전교육기관인 강원 그리고 계율까지 갖춰된다. 계율 전문 교육기관인 유론 선원, 강원, 유론을 갖춰야 우리가 총림이라고 해. 모두가 든 사찰로 나오네. 그동안 해인 총림, 통도사 총림, 송광사 총림, 수덕사 총림 이렇게 4개가 잘 컸어요. 해인사, 수덕사, 송광사, 통도사 이렇게 4개가. 그러다가 1996년 3월에 전남 백양사에 고불총림이 생겼죠. 총림으로 승격하였다. 또 없어? 이것뿐이라고? 강원교육의 교육과정은 통상 4학년. 강원은 이제 4학년이죠. 1학년에서는 수행자의 기본으로 치문반, 2학년에서는 사집 알죠? 사집. 서장, 도서, 선묘, 절요. 이게 사집이에요. 4가지. 어? 서장은 편지를 주고받은 거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도서는 선원, 제전집, 도서. 선녀는 누구 거죠? 고봉원묘의 선녀. 배고파.
다음에 전료. 이 전료는 뭐죠? 보조국사 진울. 그죠? 보조국사 진울이 당나라 때 종미를 법집 별행론. 이 복잡한 내용을 줄여.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섞어가지고 편집해낸 책을 뭐라 그래? 전료라고 하죠. 전료. 우리나라는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조국사 진울. 또 3학년에는 그 서장, 도서, 선료, 절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가만 있어봐. 근데 이 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뭐야?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거는 지금 그 전료, 보조국사 진울에 전료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서장은 누구 거예요? 대해 종고 거죠. 대해 종고가 서간문을 모아놓은 책을 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외국 게 아니라 중국 거죠. 서장은 대해 종고. 대해 종고는 거는 가나선의 창시자라 충분히 우리가 할 만해요. 도서는 선원 제전집 도서, 규봉 종밀. 선료는 고봉국사, 고봉 원묘. 전료는 보조국사 진울. 3학년 반은 사교, 능언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이렇게. 수능언경 누가 가졌어요? 달마대사가 수능경을 가지고 오실 때 기신론은 대승기신론이고 원효, 그죠? 금강경, 그 다음에 원각경. 4학년에는 하원경. 을주기준으로 전부 다 경전이에요. 그 중에서도 동학원 강원 동학사 강원에서 주로 4학년 과정에 화엄경을 강의하였더라. 강원교육의 교육과정은 통상 4학년으로 1학년에는 수행자의 기본으로 침은, 2학년에는 사집, 그 다음에 서장, 도서, 선료, 절요 하면서 문강경 했고 2개 썼어? 2개 썼지? 아닌가? 뭐지요? 훅 지나갔어요? 네, 훅 지나갔어요. 그 가운데서 1학년과 1학년 교재의 내용은 거의 선생과 관련이 있는 책들이며 3학년과 4학년에서는 그를 분별하는 책도 모두 깨달음을 강조하는 책들로 대학원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수이과에서는 전등록과 선문연송 등 전종의 문헌을 주로 교재로 사용한다. 비록 강원이라 할지라도 교육 기조는 깨달음과 수행에 관한 관련된 자료를 가르치고 연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강원에서도 뭘 가르쳤더라? 선을 가르쳤더라 이런 얘기야. 응? 3학년과 4학년 책 아까 보죠. 아까 뭐야? 선료, 도서 이거 다 선과 관계되는 책들이에요. 선료도 교봉엄에서 그 고봉 스님이 선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원 제던지 도서도 규봉종밀도 선승이고 보조국사 진울도 선승이고. 그러니까 딱 교만 가리킨 게 아니라 선도 같이 겸해서 가득했더라 이런 얘기죠. 또 경전이긴 하지만 그 속에 선이 들어있죠. 수능언경도 마찬가지고. 수능언경은 달마대사가 가져온 거잖아요. 금강경에도 선이 들어있어요. 열애선이 다 들어있다니까. 열애선이. 에이? 화엄경에는 화엄경도 있다니까. 대방광골 화엄경. 그죠? 예. 가정한다. 비록 강원이라 할지라도 교육 기준은 깨달음과 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가르치고 연구하게 된다. 잘 되고 있냐 너? 야! 잘 되고 있냐?
아주 힘들어요. 만약 그 교재를 진정으로 잘 이해하고 주체화하는 학생이라면 궁극적으로 졸업 이후에는 바로 참선을 하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요. 뭔 얘기죠? 이미 강원에서도 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을 마치면 바로 어디로 가? 선방으로 가야지. 뭔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은 강원인데 선과 교를 같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선수행을 하여 태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중생제도에 선지식으로 출세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교입선을 당연히 실행하여야 하는 수순으로, 그러므로 사교입선은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치러야 할 기본 과정으로 동욱강백은 강사 8년을 마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사교에 들어서 바로 입선하였던 것이었으니 이제사 참선수행의 바른 길로 들어섰던 것이었다. 자, 일단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 배고파. 자, 또 바로 들어가야죠. 배가 고파도. 응? 에휴.